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김재엽 연출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 검열각화라고 하는 프로젝트, 연극제죠, 일종의. 예.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왜 이런 그 프로젝트를 급조하게 되신 겁니까? 급조까지는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은 있어 왔는데요. 그 지난해 이제 연극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나 문학이나 음악에 걸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도 심각한 이제 상황까지 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 권력이 예술가들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입하는 사건들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1년 내내, 작년 내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거리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응을 좀 해왔어요. 어떤 뭐 포럼이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뭐 토론회라든지, 뭐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거나, 뭐 국회를 통해서 뭔가 성명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걸 하나의 어떤, 다시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어떤 문화예술의 방식으로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페스티벌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작품들이 꽤 많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을까 할 정도로 뭐 10개가 넘네요. 예, 한 21편입니다. 21편의 연극이. 와. 근데 여기에 눈에 익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은 김재엽 연출도 그렇지만 박혜성 연출, 그리고 또 이양구 극작가이자 연출자, 또 이민자 연출, 그다음에 뭐 류주연 연출, 뭐 그 전인철, 부세롬, 뭐 윤정환, 뭐 박상현 이런 분들, 이혜성 극단고래 이혜성, 뭐 놀당의 최진아 연출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그 대학로의 주축인 그런 차세대라고 하기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30, 40대. 아주 우리의 연극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문사마 연출도 여기 있네요.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다 이렇게 한번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좀. 그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금 발표하고 그러면. 늘 저를 누르고 이렇게 상을 받으신 이런 분들이라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줬네요. 작년에 이제 창작산실이라든지 작년에 그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팝업 시어터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검열의 문제가 저희들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4명의 윤한솔 연출, 이양구 연출, 부세롬 연출, 김수희 연출, 이 4연출이 먼저 이제 발의를 했어요. 이걸 한번 해보자. 5개월간 연우 소극장에서. 그래서 팀별로 이제 일주일씩 해서 21편의 작품이 이제 공연으로 올라가는데, 그 표현의 방식은 다양하게, 그리고 테마라든지 담론은 다양하게 전개하면서, 검열이라는 게 과연 도대체 뭔가 실체가, 옛날처럼 어떤 포갑적이거나 어떤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오는데, 저희가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 왔던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들로 이런 페스티벌을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이 전부 다 검열과 관련돼 있는 작품들인 거죠? 보니까, 단 한 푼도 정부의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전부 다 후원금으로만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극장을 하고 있었을 때라면 그 극장은 공짜로 쓰게 해드렸을 텐데, 지금 보니까 대관료도 내는 것 같은데, 연우 소극장? 아주 그 최소한의 대관료. 극장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월세 정도. 그 정도, 월세하고 전기세 정도 맞습니다. 내는 걸로 하고, 근데 뭐 인건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무대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이 갖고 오신 유인물을 지금 보고 이게 포스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이런 비용들이 드는데 대략 얼마 정도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20개 팀이 21편의 공연을 5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라서, 텀블벅 모금을 통해서 4,300만 원을 지금 목표로
지금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난번 킥오프 파티 때, 네. 저희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파티 때 사용했던 이제 유인물인데, 예. 4,300만 원이라 액수가 사실은 이제 그냥 들으면 상당히 좀 이렇게 큰 액수인데, 20편, 뭐가 큰 21편. 액수입니까? 작품 하나 만드는데 4,300만 원도 모자란데. 인건비가 아예 없어, 여기는, 지금. 그쵸. 이렇게 배우들을 착취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4,300만 원은 어떻게 보면은 배우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비용들까지는 아니고. 네네. 이제 제작비, 최소한의 제작비와 대관료, 예, 예. 마케팅 비용, 네네. 이런 것들이고. 예, 예. 이제 관객들이 와서 10,000원씩 티켓을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대권 한 장도 없고. 예, 초대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예. 무조건 10,000원씩.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꽉꽉 채워주시면. 예, 예. 배우들한테도 그렇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권리장전 2016 선언을,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장 큰 그런 정책적인 미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지 않는 것. 저희가 이제 성명을 발표한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포럼을 열거나 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질문을 받지 않는 이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처럼 그 대화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검열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논점에 있어서도 국정감사 같은 걸 보면요. 검열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내용은 다 검열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도 이제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말과 글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데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의 그 간담회 대화록을 보더라도 분명히 사전을 들여다봤으면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협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협치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일정들을 잡아서 뭐 풀을 마련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원으로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그래야 협치가 되는 건데 내가 검토해 볼 테니까 협치하자. 이게 협치입니까? 그리고 뭐 무슨 뭐 이번 총선의 민의가 그 양당 체제를 심판한 거다.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한다면 이게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명진 문화예술위원장 같은 경우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뭐 가령 뭐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로 정치적인 담화를 가지고 있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이게 뭘 예술적인 그런 발언입니까? 이 검열의 이유를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을 예상하고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회적 논란을 오히려 일으키고 있죠. 사회적 논란을 예상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회적 논란을 판단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고요. 그 심지어는 마치 이렇게 예언자처럼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입장 발표 안 해도 이미 그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예견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위원회 모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거꾸로입니다. 예술이 세상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개입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가 자기들의 모토라는데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인력 풀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심사를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심사를 몇 번 했었는데 안 부르더라고요. 아마. 이제는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 김재효 연출가 같은 경우도 심사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그런 연출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작업들에는 심사까지 안 가셨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좀 젊게 입고 다니시면서 연배를 않습니다. 속이려고 계신 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검열을 하면서 검열을 하지 않았다고 그냥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봅시다. 이분들은 행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술 네. 행정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술가를 돕는 비서들이잖아요. 근데 왜 비서가 내용을 정해주고 막 이러죠? 더 심각한 거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영 연출가의 모든 군인이 불쌍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실은 신청을 자기들이 포기하는 그거를 본인들이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직원들이. 연출가도 안 했고. 극단 원들도 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표는 극단 대표인 이제 그 단원인지 지금 박근영 선배가 이제 대표를 하지 않는데 그 같은 멤버는 자기는 이제 이 포기를 한 적이 없다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이 홈페이지상으로는 신청이 이게 포기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공문서를 위조하는. 공문서 위조죠, 이거는. 그거를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무슨 이 인력개발원장인가 하는 그래도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직원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보면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어떤 인간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인 게 아니라 아주 반문화적인 그런 태도로서 예술가들을 지금 태도를 대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게 너무 억울한 게 예술인들이 다 피땀 흘려가지고 문해지는 기금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예술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문화적 성취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걸 보다가 이 정도 되면 뭔가 컨텐츠도 될 만하고 그러니까 극장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심부름을 하는 입장인데. 그걸 딱 자물쇠를 갖고 너 나한테 잘못 보였으니까 빼. 그렇죠. 너는 정치적이야 빼.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업적을 인정받았고 나중에는 승진을 해. 맞습니다.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아르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울연극협회가 쫓겨나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 연극 분야의 위원이었던 분이 어떻게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으로 또 뽑힐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지금 진상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이 그 협회의 어떤 회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건 연극인들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술인들의 책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연극협회라고 하는 곳은 저희 세대나 젊은 연출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조직이고 전국적인 조직인데 사실 저희들은 그 협회를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이제 오랫동안 이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연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 이렇게 통일된 어떤 조직을 구성했던 건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 선배라든지 어떤 선생님들이나 이런 급들에 의해 가지고서 연극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적인 요소를 마치 띄는 것 같은 그런 사조직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공공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줘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놔두는 것도 정치적인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놔두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 연극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작품을 하고 이걸 통해서 알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민들과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공적 기관들, 공공기관들의 분명히 줄 서고 있는 일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장악하고 주인인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고 있는 사실을 왜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무 그걸 막 그냥 냅두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서울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해서는 서울연극제 문제라든지 이번 검열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은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하나 이제 이 서울 지역 안에서 협회에서의 목소리들은 마치 이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경기권에서 확실히 이렇게 진보적인 색깔을 띠는 것처럼 연극협회 안에서는 서울연극협회 안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젊은 연극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가 사실 이런 페스티벌 열게 된 것도 이거를 이제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장전, 그 장전이란 말이 이제 긴 싸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정치극 페스티벌인데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전체적 정치극 페스티벌을 1년에 매번 5개월 가까이 우리가 계속해서 몇 년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연대의 어떤 구심점이 될 것이다. 정치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 연극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개별적인 예술가로서 자기 작업만 하다 보니까 예. 개인적인 어떤 이 분기탱천하는 건 있으나 예. 연대하는 힘들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대의 어떤 구심점이나 하나의 새로운 대안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아하. 이런 고민도 아마 지금 계속해서 저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런 움직임들이 대학로의 상업화에도 경종을 좀 일으킬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거, 예.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예술, 잘못된 예술판 예. 갈아엎어보자.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단순히 어떤 페스티벌을 뭐 홍보하러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도 예술가들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죠. 예. 예술가들이 지금 최소한의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 다음에 예술가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거에 대한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기대지 않고 공적 자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가 먼저 자립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기본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바라거나 어떤 혜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공정책이 얼마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필요하면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을 키워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극 분야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6월 16일까지 텀블벅에서요 미리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장당 10,000원이고요. 미리 구매하시면 후원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가셔서 다른 마케팅이고 잔재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연호소극장에서 하는 작품은 무조건 10,000원입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투명해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화라고 하는 게 생겨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반가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기술의 발달로 전화라는 라인을 통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는데 소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오늘 시사 퀴즈 검열 정답 맞춰주신 분 오즈님이시고요. 둘째가 돌진한 지 한 달 됐는데 어린이도 볼 수 있습니다. 보러 가시기 바라고요. 이해로의 텔레폰 라인 들으면서 간절하게 소통이 되는 세상 꿈꿔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